예제 중심의 C 프로그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중첩 반복문 2차 시로서 중첩 반복문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높여보는 시간을 갖고요. 정삼각형, 다이아몬드 등 난이도가 있는 도형을 만들어 봄으로써 좀 더 친숙하게 중첩 반복문에 다가서도록 하고요. 문자표를 이용하여 문자도 출력해보고 반복문 상호 간의 변환도 해보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시는 앞서 배운 중첩 반복문의 두 번째 시간으로 좀 더 난이도 있는 예제를 풀어보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정삼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고요. 정삼각형이요. 총 뭐 한 5단 정도에 해당하는 정삼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다이아몬드 형태의 별표를 이용한 다이아몬드 형태의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고요. 자세히 그림 잘 보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을 찍는데 해당되는 알파벳을 찍으면서 그 알파벳의 순서만큼 저희가 문자표에 존재하는 그 순서만큼의 개수로 찍도록 코딩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찍는 이 예제 샘플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처음엔 for 작성을 했다가 그걸 while이나 do while로 변환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하고요. 이번에는 전부 다 프로젝트 새로 한번 또 만들어야죠. CD로 만들겠습니다. 네. 소스를 생각합니다. CJT12 다시 try 1.0로 되었습니다. 또 스탠다드 IO에 대한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해주고요. 메인 함수는 항상 좀 일조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삼각형을 그리는 데 있어서 삼각형의 모양이 그런 것처럼 5단의 삼각형을 그린다고 할 때 처음에 스페이스를 일부 찍죠. 그리고 별을 하나 찍고 또 스페이스를 또 그만큼 숫자 하나 줄여서 처음에 4개 찍고 그 다음에 3개 찍고 2개 찍고 1개 찍겠죠. 이렇게 찍으면서 나머지는 이제 별표를 찍도록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므로 이제 스페이스를 찍는 것과 별표를 찍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을 바꿔야 되는 거 한 번 줄 바꾸면서 스페이스와 별을 찍으니까 루프가 총 한 3개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인덱스로 사용할 변수를 총 3개 정도를 이설하도록 하고요. 투표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단짜리를 할 거냐 그 단짜리를 입력받지 않고 그냥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계속 설명해 왔던 것처럼 예제로 들었던 것처럼 5단짜리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라인 불에 해당하는 외부 루프를 돌려주고요. 외부 루프는 당연히 n보다 작을 동안 두겠죠. 그 다음에 i 플러스 플러스 인덱스를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 내부에 이제 스페이스를 찍는 자리를 먼저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는 J로 K로 할까요? K 가서 처음엔 첫 줄에는 단수 n에서 별을 한 개를 찍기 위해서 4개의 스페이스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n보다 하나 작은 숫자만에서 시작을 해서 점차 줄여가면서 이번엔 찍는 걸로 해보자. 앞에서 스페이스 찍을 때는 이제 늘려가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줄여가면서 한번 해보죠. 그 대신에 i가 갖고 있는 외부의 라인에 해당하는 그 인덱스 값보다는 커야 되겠죠. 당연히. 크고 그 다음에 하나씩 줄여가면서 스페이스를 찍어야 되니까 왜냐면
그림에서 봤듯이 처음에는 4개 찍고 그 다음엔 3개 찍고, 예, 그렇죠. 그리고 하나씩 줄여가면서 스페이스를 찍어야 됩니다. 스페이스를 찍는 문장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줄을 바꿔서요. 다음에는 이제 별표를 찍는 루프가 필요하겠죠. 이번엔 J로 가죠. J는 처음에 한 개를 찍어야 됩니다. 한 개를 찍고 그 다음에 줄을 바꾸면 그림에서 본 것처럼 다시 한번 그림을 볼까요? 네, 그림을 보면 처음엔 한 개를 찍고 그 다음에 3개를 찍고 그 다음에 5개를 찍고 순차적으로 2의 라인에 해당하는 1라인의 2의 배수에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또는 i 값을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0이죠. 0으로 했을 때 그 2의 배수에 i를 하나를 더해서 찍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다시 이제 소스로 돌아와서 그러면 J는 얼만큼? 얼만큼? I 곱하기 2배만큼. 2배만큼의 I는 이제 0부터 시작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서 시작을 한 겁니다. 거기에 더하기 하나. 한 개를 더 찍는 거죠. 첫 줄에는 0이니까 0에 2 곱하기, 거기다 더하기 해서 하나를 찍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는 당연히, J죠. J는 하나 증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별을 죠.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인 피드를 해줘야겠죠. 불바꿈. 플러스 n. 지금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고요. 한번 컴파일을 해보죠. 일단 컴파일에 특별히 문제가 없네요. 그 다음에 그럼 수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하나, 셋, 다섯, 일곱, 그 다음 9. 순차적으로 잘 찍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스를 뭐 한 10개까지 돌려볼까요? 10개까지 돌려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별다른 문제가 없이 항상 잘 찍히고 있습니다. 루프를 사용하는 문법을 구현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루프를 구현하는 데 있어 그 각각의 인덱스가 가지고 있는, 요 인덱스 값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얼만큼 잘 활용해서 로직을 구현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항상 이 다중 루프를 사용할 때는 이 인덱스 사용에 있어서, 인덱스 값으로 사용되는 이 변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하여야 하는 것이, 지금 외부에 있는 이 변수 선언된 이 i라는 값이 이 내부 변수 안에서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코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중간에 변형이 i 값이 일어나게 되면 이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증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이 루핑을 돌리지 못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거나 이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을 주의하시고 유념해서 코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로 있는 이제 마름모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는데, 마름모의 원리를 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위에는 삼각형은 5단까지 똑같은 형태, 앞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동일한 형태를 유지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루핑을 다시 돌면서 아까 역삼각형을, 이전에 그렸던 역삼각형을 그리듯이 이 역삼각형이 밑에 반복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떠한 반복적인 공통된 루틴, 그 규칙이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프로그램 코딩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거를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이제 두 번째 코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름모의 이제 위에 부분, 이제 상반, 위에 반은
정삼각형을 그리는 로직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 로직을 그대로 살리고요. 예, 살린 상태에서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앞서, 했을 때는, 이제, 메인 함수에서 계속 콜하는 방식을 쓰는데, 이번에는 그냥 새로 프로젝트를 아예 만들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로 시작하고요. PJT12 다시 CRI 2로 가겠습니다. 또 추가하고요. PJT12 다시 CRI2.C 이상 C라는 거. 그대로 이제 갖다 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이 형태의 프로그램을 그냥 그대로 수행을 하게 되면 정삼각형을 그리게 되죠. 정삼각형이 그려진 상태에서 나머지 반쪽은, 한 줄이 지금 중복되지 않는 나머지 반쪽은, 역삼각형을 그려야 됩니다. 역삼각형. 처음에 스페이스를 하나 찍고, 그 다음에, 현재 라인에 해당하는, 별표를 찍어야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걸 머릿속으로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현재 여기까지는 정삼각형을 그렸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나머지 반쪽을 그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반쪽은 이미 한 줄은 이미 겹쳐서 동일한 줄과 찍은 걸로 찍은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하나 더 줄인 상태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가 1부터 돌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i는 당연히 n보다 작도록 돌겠죠. 네, 이건 한 줄을 한 단을 더 줄인 거니까. 그 다음에 i는 플러스가 되죠. 또 증감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로 또 스페이스를 먼저 한번 찍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스페이스 찍는 자리는 역삼각형을 우리가 그렸을 때 로직을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0부터 시작을 하고요. 당연히 i가 1부터 시작했으니까 처음에 한 개를 찍어야 되니까 0일 때 한번 찍기 위해서는 j가 당연히 i보다 4글 동안만 돌면 되겠죠. j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 개수는 j 플러스 플러스 했으니까 그 개수만큼 스페이스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별을 찍어야 되겠죠. 별은 K로 시작을 하는데요. K 개수만큼 찍어야 됩니다. 개수만큼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찍는 개념이 됩니다. 그렇죠? 예, 줄여나간다는 개념은. 자, 처음엔, 위에서 계산할 때는, I 인덱스에 곱하기 2배를 한 그 값에서 하나를 더 더했고요. 그만큼 찍는데, 요번에는, 그 n개에서 하나를 뺀 단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예, n-, i가 1부터 시작하니까 i를 빼면 되겠죠? i를 빼고, 그 다음에 그거를 2배 한 곳에서, 한 개씩 줄여나가는 개념이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는, 형태로, 찍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가로가 맞는지 볼까요? 여기까지가 맞나요? 이게, 가로가 항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K가 0보다 클 동안 찍으면 되겠죠? 그 다음 K는 다시 하나씩 줄여나가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딜까요? 여기 하나가 빠졌네요. 바로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별을 다시 또 찍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줄바꿈, 해줘야 되겠죠? 줄바꿈 해줘야 되겠죠? 저것 때문에, 플러스 N. 네. 더 들어갔습니다. 네.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이 위에는 삼각형을 그리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는 삼각형을 그리는 부분이 되고, 이 밑에는 이제 반전된 역삼각형을 그리는 부분. 그러니까 총 루프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지고요. 그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진 부분 안에 스페이스를 찍는 루프와, 그 다음에
별표를 찍는 루프를 가지게 됩니다. 이 마찬가지로 하단 부분도 마름모의 하단 부분도 스페이스를 찍는 부분과 그 다음에 별표를 찍는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로직을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로직을 순차적으로 잘 구현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여야 코딩을 하는데 보다 수월하게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컴파일을 해볼까요? 어우, 네, 컴파일이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결과를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앞에서 소스를 그대로 그냥 카피해서 갖고 와서 스윙을 하다 보니까 총 10단, 예, 반쪽짜리 10단, 10단짜리의 기준을 가지고 마름모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조금 그림이 크니까 약간 좀 작게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음,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눈에 좀 잘 보이게 하려면, 그죠? 정상적으로 잘 출력이 되고, 마름모가 이쁘게 잘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분석 반복문을 이용해서 별표 아스테리스크를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뭐 모양을 그려봤습니다. 마름모까지. 그럼 이번부터는 음, 이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알파벳을 통해서 그 알파벳을 가지고 알파벳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값을 이해하면서 그 알파벳의 순서에 해당하는 숫자만큼, 개수만큼, 순서에 해당하는 것만큼 알파벳을 찍어보도록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만들기 하고요. 마찬가지로 빈 프로젝트를 합니다. PJT12-ALPH라고 하겠습니다. 소스도 추가를 합니다. PJT12-알파라고 LPH.C 중요한 게 .C입니다. 마찬가지로 include 스탠다드 IO에 대한 include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를 선언합니다. 이상 뭐 거의 기계적으로 코딩을 하게 되죠. 기계적으로. 근데 코딩에 앞서서 한번 좀 저희가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알파벳이라는 것은 그 순서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그 값들을 숫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현재 사용하는 시스템에선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아스키 문자표를 사용합니다. 이건 어떤 스탠다드로 서로 정해서 문자를 컴퓨터에서 서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문자 인코딩의 표준인데 보통 이제 아스키 코드에 해당하는 코드들은 7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부터 127까지의 10진수로 표현된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문자나 기호에 대응이 됩니다. 이 코드에는 영어나 알파벳, 그 다음에 숫자, 구두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괄호라든지 중괄호, 그 다음에 별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예를 들어 지금 알파벳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진수로 표현할 때는 65라는 것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Z는 여기에 26개가 포함되니까 90이라는 24개죠. 24개가 포함되니까 90이라는 값을 갖는 게 되죠. 26개. 마찬가지로 A 같은 경우 10진수로 97이고 Z는 소문자는 122입니다. 숫자의 표현은 두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숫자는 수로서의 그 자체의 의미를 갖는 값이지만 이게 문자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10진수로 우리가 표현하는 제로는 48에 해당합니다.
예, 이 48에 해당하는 이 값을 저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예, 한번 ASCII 코드 테이블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건 좀 지우고요. 예. 지금 다 보신 바와 같이 A는 현재 예, 10진수, 데시말이 10진수죠. 예, 10진수로 65라는 값을 갖고요. 헥사값으로는 16진수로는 41이라는 값. 저희 밑으로 좀 내려오다 보면 이제 여기 0이 표시가 되네요. 예. 지금 0 같은 경우 예, 우리가 10진수로 표현은 48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예, 이 값들이 예, 우리가 지금 코딩을 해야 하는 알파벳의 순서를 내가 있는 순서만큼 출력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예, 설정해서 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화면으로 이동, 현재 창은 닫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화면으로 이동해서 마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슷한 게 있네요. 요거 좀 지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해서 돌리는데 알파벳을 이제 입력받은 그 알파벳을 가지고 그 알파벳이 존재하는 위치까지 개수를 반복해서 찍는 겁니다. 결국은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직각 삼각형이 되겠죠. 그럼 인덱스 당연히 뭐 두 개 필요한 거 맞죠? 콤마 j 이꼴 0 이렇게 해주고요. 알파벳 값을 입력을 받아볼까요? 아니면 그냥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냥 해볼까요? 그냥 입력을 한번 직접 해서 하는 걸로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i가 인덱스 값. 물론 이거는 지금 알파벳이지만 알파벳은 정수형 변수는 실제 4바이트를 차지하지만 알파벳은 실제 캐릭터이기 때문에 1바이트를 차지합니다. 그 정수형 변수에 알파벳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10진수 내지는 16진수 값이 배정이 되는 거죠. 지금 인티저 값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10진수 값으로 배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문자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대문자 A부터 시작을 하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돌까요? i가 어디까지 돌까요? 뭐 크게 Z까지 가볼까요? Z까지 가보죠. 그 다음에 i는 아까 엑셀 ASCII 코드 테이블에서 봤듯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값이 증가하면서 알파벳도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으로 이제 Z까지 도는데 A가 첫 번째에 있으니까 첫 번째만큼 돌면 되겠죠. 첫 번째만큼. 자, 그럼 네이브 루프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J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A의 순서만큼입니다. A의 순서만큼. 그러면 i가 지금 A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J가 어디서부터냐? IL에서 i가 A부터 시작했으니까 i 마이너스 A만큼 해주면 되겠죠?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구문을 한번 볼까요? J가 처음에 0부터 시작을 합니다. J는 0부터 시작하면 이거는 지금 찍기 위한 카운트예요. 찍기 위한 카운트. 그러면 그 카운트를 계산하려면 A가 갖고 있는 10진수에서 또 A를 다시 빼주면 처음에 0이겠죠. 0이죠. 그러면 처음에 한 번을 찍어야 되니까, 한 번은 찍어야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만큼 돌고 그 다음에 i가 b로 하나 증가하게 되면 i가 b죠. b에서 a를 빼면 그 갭이 차이가 1이 되죠. 1. 그러면 0, 1 해서 두 번을 찍게 되겠죠. 이런 논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찍는 거는 뭐냐? 알파벳을 찍어야 되죠. 알파벳은 퍼센트 C죠. 알파벳 캐릭터 모드이니까 캐릭터 모드를 찍는데 뭘 찍느냐? 그 해당되는 알파벳 값을 찍어야 되겠죠. 해당되는 알파벳 값. 그 해당되는 알파벳 값은 결국 i가 됩니다.
i가 그 해당되는 알파벳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제 보면 그죠? 예. 그리고 그 우리가 직각삼각형 그렸듯이 예. 대행 문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네. 한번 컴파일을 해볼까요? 예. 뭐가 될까요? 예. 오타네요. 프린트F, 예, 프린트F.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없네요. 예.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했고요. 실행을 해볼게요. 네. X, Y, Z까지 돌아야 되는데, Z가 안 나왔네요. 예, Z는, 예, 당연히 이제, 여기에 Z보다 작을 동안만 돌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꼴만 넣어주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예, Z까지 나왔습니다. 예. 무리 없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첩 반복문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정삼각형, 다이아 등 난이도가 있는 도형을 만들어도 보았습니다. 또 문자표를 출력함으로써 문자표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